근데 오늘 뭐 100명대로 줄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선패인 터트를 준비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10조) 원을 추경하면서 당장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마스크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것이 추경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뭐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본게임이 지금부터일 수도 있다. 제발 제 말이 틀리길 바라지만. 예, 그러게요. 대구 경북 확산세만 잦아들었을 뿐입니다. 보신 것처럼 서울의 산발적 집단 감염이 커지면서 정부 당국은 물론 공직사회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세종청사에서요. 5번째 공무원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예. 화면 그대로는 대통령 기록관도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5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감염이 됐습니다. 확진자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종청사 가보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건물들이. 그렇죠. 출입구는 다르지만 건물 전체가 연결돼 있어서 안쪽으로 다 이게 통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동 인구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이동 인구를 막아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 중에 몇 개 동은요. 자체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구내식당에 식사를 하려면 다른 동으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동이 몇 개가 있으면 한 5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동을 금지해 놨지만 식사 시간은 3중 정도의 예방 과정을 통해 예컨대 발열 심사하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이동을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는 차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세종청사에 만약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요. 접촉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부의 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좀 보니까 글쎄요. 공교롭게도 어제 낙관론이라고 불리는 이제 정세균 총리와 박능우 장관의 발언 나온 이후에 이렇게 서울 최대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도 또 뭐 어떻게 저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참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 정부 당국자들이 섣부른 낙관론 퍼뜨리는 걸 자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낙관론이 오히려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실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세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수많은 전문가들이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신천지 성도 이외에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줄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총리나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다 자화자찬하면서 또다시 낙관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자마자 구로에서 서울 내 최고의 집단 감염 사례가 오늘 터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정부에서 코로나19가 변곡점을 맞이했다. 줄어들 것이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세요라고 말을 해도 양치기 소년이 이미 되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이 정부 당국자들의 말을 신뢰하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일수록 박능우 장관이나 정세균 총리는 최대한 뒤로 빠지고요. 정은경 본부장 같은 전문가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사실에 기반한 아주 건조한 브리핑만 해주는 게 정석입니다. 왜 자꾸 장관과 총리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키는지 몇 번을 더 이런 일을 반복해야만 이 섣부른 낙관론을 자제할 것인지 또 조금 있다가 만약 확진자가 조금 자제하는 국면이 되면 박능우 장관이 이제는 무슨 말을 할까 오히려 겁이 나는 국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성급한 낙관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서일까요? 오늘 정세균 총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능우 장관의 과거 목소리에 이어서 정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고 많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주간 머무르면서 대구의 품격을 보았습니다. 아직 아무도 낙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총리의 이러쿵저러쿵 발언이 이현정 의원님, 박능우 장관 겨냥한 겁니까? 아니면 뭐 야당이나 뭐 언론 탓한 겁니까? 그거는 뭐 정세균 총리만 아시겠죠. 사실은 이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원래 써준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본인이 아마 직접 첨가를 했다는 거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지난달 1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인들을 만나서 조만간 종식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결국 대구의 신천지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뭐냐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의 방역이 정말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바로 이 신도림역에서 지금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아까 장혜찬 평론가도 이야기했지만 네. 이런 어떤 집단 감염 문제, 감염병의 문제가 나오면 전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정경 본부장이 언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과신한 것들라든지 미리 예측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마스크 사태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 절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나 총리나 지금 장관들, 이 전문가 아닌 분들이 너무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요. 총선도 앞두고 있고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근데 이 성과라는 게 보면 정부가 잘해서 내는 성과보다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내는 성과가 더 많지 않습니까? 아직까지요. 54명에 달하는 사망자분이 계시고 또 10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아직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정말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태가 뻥뻥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급한 낙관론 아니냐? 아니다. 너무 지금 야당과 언론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해서 그렇다. 정치권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지금 제일 어려운 것이 가짜뉴스나 또 지나치게 부정적인 것만 증폭되거나 이래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막아야 이제 좀 추세가 조금씩 안정구도로 가게 되면 이후에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요? 조급하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지 않게 국정 책임자들이 좀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또 선패임 테스트를 준비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대통령 발언은 오해스러워요. 장관 발언도 오해스럽고 지난번도 그렇게 하다가 대구 사태 터졌죠. 예. 그럼에도 중요한 건 정치권의 목소리가 아닌 전문가들의 관측과 전망일 겁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요. 방역은 성공이 아니에요. 그 신천지가 아닌 쪽에서 발생되는 패턴이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골고루 전국적으로 골고루 쑥쑥쑥쑥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본 게임은 지금부터일 수도 있다. 제발 제 말이 틀리길 바라지만. 신 교수님, 같은 전문가시니까 본 게임은 지금부터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서울에 산발적 집단 감염이 시작된 것도 같고 이렇게 유럽도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지면서 확산되면서 이쪽에 있는 유럽에서 있는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역유입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일 텐데 호에겔 박사의 주장 동의하십니까? 네, 의료계에서는 이미 전국 확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소규모의 집단 감염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예.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의학적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긴장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한결같이 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안정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또한 이런 지금 팬데믹 세계 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이런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지역 감염 확산이 되는 만큼 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감염원들에 대한 역학조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당연히 여러 나라들이 유입하고 서로 입출국이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이런 다른 나라에 의한 두 번째 또 우리나라의 집단 감염이나 이런 유입들에 대해서도 안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세계 상황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또다시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신 교수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대구 경북의 확산세는 줄어든 건 분명한데 애초에 조금 걱정했었던 5월까지도 정점, 그러니까 5월까지도 안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아직도 유효한 거죠, 그러면? 예,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구 경북에서 검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예. 우리가 관심을 다른 지역으로 돌려서 이제 열심히 검사를 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의 확진자나 이런 사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까지는 언제까지 안정세를 취할 거다, 언제 꺾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인 것이죠. 결국 남은 건 방역과 마스크 대책일 텐데요. 이 마스크 오부제 오늘로서 이틀째인데
현장에 여전한 혼란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정부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10조 원을 추경하면서 당장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스크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것이 추경에 들어있지 않다고 하면 그 뭐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정부가 일을 못해요? 50일 동안 마스크 손 씻기 개몽하면서 마스크 증산할 계획이 지금 아직도 수립이 안 됐다. 참 한심해요. 컨트롤 타워로 총리가 계시면서 이걸 갖다가 구체적 계획 하나 잡지 못하고. 이현정 의원님. 네. 추경에 우리가 얼마 썼죠? 지금 한 11조 5천억 정도를 이번에 추경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지금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그 추경안을 심사를 했어요. 그 예산 한 2조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번 예산이 이렇게 되면 음압병상도 세우고 마스크도 많이 찍고 뭐 이렇게 예산을 할 줄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번 예산안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대부분의 예산이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 정산 예산입니다. 즉 뭐냐면 이제 병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했잖아요. 거의 한 2조 2천억 정도는 다 그 예산이고 실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음악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나머지 어떤 의료와 관련된 실적인 예산은 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료진 피부에 와닿기에는 좀 역부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 측에서는 예비비를 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중요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지금 부족한 사태들 예를 들어서 마스크 문제라든지 음악병동 문제라든지 보호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금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예산은 800억밖에 되지 않으면서 실제 나머지 예산은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지금 추경이 과연 이게 지금 효과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의원들이 상당히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돈을 썼으면 그게 밑에까지 잘 퍼져서 방역과 의료진에게 돌아가야 될 텐데 그런데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후회 아닌 후회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화면 같이 만나볼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44일 만에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확진자 나오고 불과 열흘 만에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수출 금지 조치 취한 건 늦게 된 거죠? 잘못된 거죠?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일찍 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마스크 수급이 제대로 원활하지 않아서 불편을 끼친 것은 제가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요. 마스크 수출 금지 더 일찍 됐더라면 홍 부총리의 좀 뒤늦은 후회가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의 조치가 여러모로 비교가 참 많이 되고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는 마스크의 해외 수출 금지도 전격적으로 일찍 시행했지만 또 중국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차단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시행하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발 입국 금지 정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고 마스크 수출 같은 경우도 한참 지나서 국민들의 마스크 불편 이야기 여론이 정말 임계점을 넘긴 이후에야 뒤늦게 수출 금지 조치에 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기재부 총리가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말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들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오부제 시행되고 전반적으로 구매대기 행렬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오부제가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 그렇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빨리 동나고 비교적 한산한 골목가의 약국에서는 마스크가 남아있어서 네티즌이나 국민들이 어느 약국이 비교적 외진 위치에 있을까 이런 것까지 찾아가면서 마스크를 구입하러 다녀야 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는데 오부제 시행 이후에 나아지고 있다. 좀 동의하기 힘든 현실인식을 여전히 홍남기 부총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화면에서도 만나봤지만 오늘 오전부터 비가 내렸기 때문에요. 이 마스크를 사려는 행렬 더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아버님은 목요일에 오셔야 됩니다. 끝났어요. 이제 여기가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말하자면 넋이 빠지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조제하기 어렵죠. 저희는 지금 첫 마스크에다가 필터를 구입해가지고 KF95를 붙여서 쓰고 있어요. 양면 테이프로. 나한테는 필요하지 않는데 혹시나 거동이 불편한 누군가는 이 마스크 간절히 필요한 분이 계시겠다는 생각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마스크가 좀 여유가 생기려면 한참 걸리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홍남기 부총리나 김상조 정책실장은 저희와 같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이게 뭐 옳으냐 아니냐 판단하는 그게 아니고 정책 결정자예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을 이제 와서 그때 했더라면 이거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지시를 했냐면 외교부에다가 지금 106개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다 차단해놓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지금 사업하러 나가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기업인들을 좀 나갈 수 있도록 외교와 협상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게 대통령이 지시할 사항입니까? 당연히 그러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산자부 장관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문제가 당연히 기업에서 나오면 미리미리 이야기 대통령이 지시하기 이전에 이미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장관들이요. 저희 같은 평론가 역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정책 결정자입니다. 여러 도마위에 오른 경제부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 하나하나 정부 대책과 함께 짚어봤습니다.